판교 집값이 어마어마하거든요. 34평 기준으로 거의 10억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기를 베드타운으로 해줌으로써 집값 안정을 기대했던 건 아닐까요? 판교가 더 넘을 것 같은데 33평에 15억까지 가지 않아요?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아니 근거 없는 소리 나 웃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83 타입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지금 9억 6천 찍혀 있고 비싼 그러니까 평균 20억짜리 있네요 여기.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판교 대장지구에 나와 있거든요. 위치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용인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다음 3호선이 연장돼서 이쪽으로 들어올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있는 곳에서 계획을 하면은 시기가 문제지 언젠간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기가 최하 3천만 원 정도 이상 아파트 분양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아주 부자들 말고 또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일단 이런 곳에 머물다가 강남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치 서울로 올 사람들이 인천에 거주를 많이 하듯이 그런 정도의 지역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이쪽을 보시면 다 일시적으로 공사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끝낼 예정이에요. 21년 연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목숨이 위험하오니 출입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관계자 외에는 오지 말라는데 우리도 관계자죠. 여기도 주차장 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250평 정도 나와 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주차장은 주차장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된 도시 아닙니까? 즉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보시면 안 되고 주차장 부지 약 30%는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반드시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걸 한번 찍어주시면 아시겠지만 이 넓은 땅에 상업용지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주거지역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거지역이거든요. 근데 우리 땅이 어디 나왔냐면 주차장 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단독주택 필지에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3분의 1이면은 토지 면적의 30%면 250평이니까 75평 정도. 건물 얘기하면은 모두 이게 용적률이 160%이기 때문에 용적률에 해보면 한 100평 정도의 건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당연히 우리는 1층에 넣을 거 아니겠어요? 근린시설을. 1층에 넣었을 때 근린시설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간단한 음식점, 가든 또는 커피숍, 또 그 외에도 뭐 자동차 관련 시설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즉 판매 시설과 제2종 근린시설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폭이 좀 넓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고 볼 때 이게 지금 약 1,000만 원에 나왔어요. 평당 1,000만 원에 나왔는데 다른 데 땅값은 얼마 할 것이냐. 다른 데 땅값은 아마 다 주택지역은 한 2천만 원 할 것이고 그 외에 근린시설을 줄 수 있는 땅은 한 3천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30%니까 1,000만 원을 주고 샀을 때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 특히 1층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2, 3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런 걸 잘 따져보고 완전히 예측과 상상력으로 선택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지를 가봤자 또 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완전히 추측과 상상력으로 선택해야 될 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선택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도로가 있죠? 저게 그 용인고속도로를 들어가는 입구 간선도로라고 해야 되겠죠? 1km 이내에 큰 게이트가 있습니다. 전루에서 서울로 가면 되겠죠? 철탑도 보이시죠? 이것도 다 이제 없앨 예정인데 지중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지도에서 보니까 이 땅이 바로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시설을 할 것입니다. 여기가 되겠죠. 그죠? 네, 상업지역. 우리 땅의 대각선으로 여기니까 상업지역에 놀러 온 사람, 일 보러 온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에 어우러진 공원 내지는 녹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리가 빠지는 자리는 아닌 것도 싶습니다. 일단 앞뒤로 배후에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바로 뒤에 아파트들은 바로 걸어서 올 수가 있고 상업지역에 온 사람들도 뭔가 그런 유흥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이용하려고 왔다가 우리 땅으로 온다면 그런 연계성이 좀 들죠. 여기 온 지가 10분 좀 넘었습니다.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땅.
이게 상업지역이 맞나요? 여기 작죠? 상업지역이. 상업지역이 이 중심에도 좀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어. 배후에 꽤 많이 있어요. 아파트고 임대 아파트고 이거만 해도 5,000세대는 보입니다. 5,000세대. 우리가 볼 땅에는 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 단독주택 부지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차를 이쪽에다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나온 땅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 단독주택 부지. 그 뒤로 산림 공원 같은 게 조성이 되어 있죠. 공원 가운데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론 여기 다리를 놓겠지만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만 놀지 차가 다닐 놀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상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럼 천상이 배후도시에서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서 차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도 뭐 큰 먼 거리는 아닌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 땅이 지금 녹지랑 붙었어요. 그죠? 녹지랑 붙었잖아요. 그럴 때 분위기는 굉장히 주차장은 뭐 열애를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다가 음식점을 오거나 카페를 오거나 뭘 할 때는 상당히 분위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상상이다 보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힘듭니다. 저거를 사면 얼마나 사야 될지, 얼마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좀 시간을 두고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죠? 이걸 돈을 투자하는데 얼마에 과연 투자를 살 것이냐. 그것은 여기 이 자리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운이 쫙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몸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느낌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맛집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뭐 여기는 아무 장애가 없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겠죠. 맛집을. 그러나 맛집을 해야만 되는 장사를 해야 되는 장소라는 건 썩 좋은 장소가 아니죠. 맛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땅이라야만 하는 거지.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갖춰서 그걸 해서 오는 땅이라면 그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해 보려니까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곧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안으로. 그래서 방송을 일단 마치고 상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갔다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서 도로를 봤잖아. 도로를 보니까 시야에 이렇게 보이더라고. 용인 가는 도로가. 그래서 그 도로가 바로 톨게이트로 들어가는데 한 2km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바로 그를 들어가면 서울이든 용인이든 빠지기가 아주 원활할 것 같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놓고 보면 서울 근교에 그 숲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교통이 좋고 하는 데가 드물어. 그런 데는 상당히 강점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우리가 하려는 데가 단독주택 부지 아니야. 그게 본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라고. 네, 이주자 택지라고 해가지고. 이주자 택지. 기존에 집이 있던 사람들한테 준 거. 그리고 저 위에 있던 곳은 땅이 있던 사람들. 땅 있는 사람은 구분을 했단 말이야? 네. 이주자 택지가 있고요. 환지 받은 사람들이 택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택지 옆에 보면 그 준주거가 있잖아, 준주거. 네. 거기는 뭐 하려고 준주거를 해놨지? 주차장 용지가 총 6개인데 3개가 준주거고 3개가 일종 일반입니다. 우리가 네. 지금 80%에 160%라는 건 1정도 아니고 2정도 아니고 특별한 케이스야. 근데 우리가 그 6개 주차장 중에서 제일 나쁜 거 아니냐? 제일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떨어진다고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 네. 대신 가격이 준주거로 돼 있는 거는 평당 1,300이나 1,900으로 공매로 받아갔습니다. 근데 거기 주차장법은 우리랑 적용이 틀려? 근데 좀 다릅니다. 어떻게 틀려? 거기 몇 프로씩? 80에 240%고요. 5층 이하. 네. 우리는 120%. 네. 그럼 1.5배가 더 높은 거네, 거기가. 네. 용적률이. 네. 내 층수 제한도 5층까지를 줬다. 네. 그러면 이제 주차장을 좀 넉넉하게 뽑고 층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 우리보다 분명히 좋네. 우리는 그럼 뭐 준주거도 아니고 뭐로 적용시킨 거냐 도대체. 다 따져보고 싶어. 그렇게 했을 때 1,300, 1,900까지 받아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개인의 소양 차이인가 왜 차이가 많이 나? 한교 대장지구 그 안에서도 위치가 달라서 위치가?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1,000이지.
네. 1000이니까 뭐 거의 걸맞는 가격이 비슷하네. 거기를 근데 꼭 주차장으로만 해야 될까요? 주차장으로 찍겠잖아. 거기가 단독주택 임지 사이에 있는 주차장 임지잖아요. 근데 단독주택들은 다 어차피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거든요. 그러면은 주차장들이 다 하나씩 한 대씩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차장이 필요 없는데 거기에 왜 주차장 용지를 해야 되느냐 해서. 그건 나는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 그때부터 뭐가 유행했냐면 신법이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유행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안 따져봤겠어? 따져봤지. 이거 여기다 뭘로 주차장비를 만드냐? 이거 바꿔달라 용도를.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막 뭐라고 화를 내고 따졌더니 내가 전문가적인 얘기 입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때 뭐라는지 알아? 지구단위 계획은 이미 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계획을 세운 거다 이거야. 4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었다는 거야. 나보고 주민들한테 가서 뭐 몇십만 주민한테 가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오라는 거야. 아예 말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행정소송도 해보려고 판결문을 찾아봤는데 결국 잘 못 이기더라고 우리가. 왜 그런 걸 생각해봤더니 그 시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은 당장 차 한 대씩 다 있다고 가정하더라면 차가 필요 없겠지만 서로 왕래가 오고 가고 이웃 손님도 오고 막 그렇게 될 때는 차가 또 필요할 거다. 자기들이 충분히 예상을 해서 5년, 10년, 20년을 예상해서 꾸며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은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니까 재판부에서도 그걸 아니다. 그러는 계획이 어딨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변할 수는 없거든. 시에서 계획하고 도지사가 결정한 거란 말이야. 이런 건 시에서 계획하는 거야.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야. 좀 더 큰 미니 도시는 국토부까지 관여를 해. 100만 평이 넘거나 그러면. 이 정도 급은 도지사가 결정해. 그렇게 결정된 거를 판사 재판부에서 그냥 딱 찍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분리했던 거야. 제가 알아보니까 판교 대장지구에 그 터널들이 많이 뚫리더라고요. 서판교 터널하고요. 백운산 터널 해가지고 그러면은 베드타운으로서의 판교 대장 신도시를 지었지만 그렇게 일자리하고 가까워지면은 저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일리가 있는 생각인데 난 그걸 좀 다시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 왜냐면 여기가 서판교까지 불과 몇 킬로 안 되고 또 의안까지 가는 도로가 뚫린다고 하면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냐. 그치? 자, 그럼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 이 근처에는 상가가 없잖아. 우리 단지에는. 네. 많은 상가 앞밖에 없잖아. 하지만 조금 돈을 쓰는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교통 좋은 점이 역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 조금만 나가면 화려한 판교. 그지? 조금 더 나가면 뭐 의왕. 막 가고 싶은 데가 널렸잖아요. 도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은 그러니까 돈은 딴 데 가서 쓰고 잠잘 때만 잠을 자는 베드타운밖에 될 수 없다는 거지. 물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어떤 음식 잘하는 장사 뭐 있으면 거기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 놀고 먹는 파는 판교 쪽으로 가지 않겠냐. 또 친구들을 불러 모아도 가까우니까 딱 차 타고 부르면 10분이면 가잖아. 판교에서 만나자.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건 참 좋아서 땅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가서 장사하기에는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거야 지금. 1000만에 투자할 것이냐 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이런 생각인데 그런 우려가 많이 되는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없지 않는가. 그러면은 저는 역발상으로요. 거기 주택지 안에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잖아요. 그리고 다 2층 이하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주차장 용지만 3층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 주택 용지들이 만약에 다 1층을 다 그 근린 생활 시설로 해가지고 가게를 한다면은 전 주차장이 굉장히 좁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땅은 100평까지 상가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단독주택 용지의 대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가치가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실 예를 들어보면 아주 그거랑 유사한 지역을 얘기해 줄게. 백석동 일산 알지? 거기 다 먹젖집이야. 그지? 그래서 그거 잘 되는 집은 앞에 차를 막 대고 당연히 모자라니까 뭐 저쪽 틈 데를 막 갖다 대고 우리 직원들도 가면 10명이 가면 다 어떻게 대고 와. 거기서 아마 주차장을 돈을 내고까지 가야 되는 집이라면 그 집에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주차장 비용 내고 그 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주차장비를 책임을 진다든가
우리한테 좀 싸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단체로 그런 비용을 낸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차장 옆에 그런 집들이 가까이 있는 집만 가능하겠지. 멀리서는 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건 뭐 생각해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3층으로 짓는다면 주변은 다 2층밖에 못 짓잖아요. 그럼 3층에 광고판 막 큰 5m, 7m짜리 딱 달아가지고 약간 광고 효과, 광고 그렇게 비도 받고 그러면. 아, 광고비를 받는데. 네, 그 서장훈 건물 아시나요? 서장훈 빌딩? 서장훈 빌딩인데 거기가 위에 꼭대기에 광고판을 달아가지고 광고료가 꽤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 발상은 너무 다양하네. 근데 이 광고판 최하 4차선 도로라든가 8차선이라든가 아니면 최악으로도 2차선 도로라도 이렇게 교행되는 정도 사거리 이런 데다 광고판을 다는 거지. 우리 구석에 있는 데다가 혼자 달면 뭐 할 건데. 네. 아, 발상이 너무 좋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발상이 너무 좋아. 자유로워. 혹시 윤 PD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 아니야?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임장 가셨을 때 현장에 머무르면서 굉장히 현장의 느낌을 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현장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본래 나는 그런 거에 좀 밝은 사람이거든. 느낌에 윤 PD만 영혼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나도 혼이 맑아서 그런 걸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부러 좀 머물고 있어야 생각이 나거든. 하나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공명을 일으키는 게 있어. 뭐 그런 얘기 옛날에는 그 미신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모르는 다른 영역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거를 옛날부터 그걸 좀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믿는 학문이 또 나온 거지. 근데 가보면 자꾸만 거기에 그 분위기와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고 그리고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이번 거는 있을수록 안 된다. 이런 생각, 이런 게 자꾸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정을 못하고 한 번가 매력은 있을 것 같은데 또 왔어. 좋은 게 뭐냐면 녹지가 있잖아. 띠를 쫙 둘렀잖아. 거기에. 띠가 쫙 있고 물까지 흐른단 말이야. 거기 우리가 그 붙은 땅이란 말이야. 거의 붙었지.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거기서 카페도 오고 온션도 오면 좋겠다라는 작은 부분에서 너무 좋은데 또 큰 면으로 볼 때는 결국 여기는 한쪽으로 소외된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지. 그래서 말대로 맛집이 들어오면 무조건 돼. 근데 맛집은 어디 가면 안 되냐고. 이 자리만 되는 게 아니지. 맛집 들어오면 구석구석도 막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걸 비교시킬 수가 없겠더라고. 객관적 가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 중인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 400 결정을.